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작은 광고 대행사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용기가 줄어든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패기 하나로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직 직원 5명을 두고 있는 작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혼자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 사람 파악하는 기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일주일에 많게는 20번이 넘게 새로운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만나봤다고 자신할 수 있는 편입니다. 걸음걸이나 행동, 소지품 취향만 봐도 대충 어떤 성격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편견으로 사람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인을 거치면서 관계를 맺고 또 성향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면 실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무너진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마음을 다 주었던 한 여자인데 인생에서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연이 된 게 안타깝기만 하지만 누군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꼭 의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용기 내 꺼내봅니다. 연말정산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께 털어놓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일을 끝나고 운동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사업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30대 초반부터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공간에서 남자들끼리 땀 흘리고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형제만큼이나 끈끈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특히 제 PT 선생님으로 만난 동생 호건이와는 야구를 좋아하는 취미도 같고 대화가 잘 통해서 사적인 만남도 자주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우리 사이가 우애 좋은 형제처럼 보였는지 친형제 아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죠. 어릴 때부터 남동생 갖는 게 소원이었던 저에겐 호건이가 그런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또 호건이는 우리 회사 일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챙겨주기도 했어요. 마음 쓰는 게 남자여도 참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본받을 점이 많은 동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끝내고 가는데 호건이가 저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생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애가 무슨 일인가 했어요. 형, 일단 사진이라도 만나기 전에 한번 볼래요? 형도 여자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제 슬슬 연애해야죠. 내가 보기엔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요. 형 이상형이라니까요. 사진 봐봐요. 어때요? 예쁘죠? 아직 회사가 자리도 안 잡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만나기가 조금 그런데. 형은 이렇게 앞서가니까 문제야. 누가 당장 결혼하래요? 만나만 보라니까요. 가볍게. 얘가 저랑 잘 아는 동생인데 성격도 착하고 보면 볼수록 애가 괜찮더라고요. 얼굴도 어디 안 빠질 정도로 예쁘고요. 가만두면 딴 놈들이 바로 낚아채 갈걸요. 내가 괜히 형이랑 이어지려고 하겠어요? 그만큼 아까운 애니까 그렇죠. 그래? 네가 그 정도로 괜찮다고 하니까 궁금하긴 하네. 그러면 날 잡습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형, 이제 우리 제발 퇴근하고 그만 봐요. 이게 몇 년째야? 올해 내 목표가 생겼는데 형 장가 보내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까지 칭찬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또 사업 핑계로 누굴 안 만난 지가 오래된지라 저도 새로운 만남이 내심 기대가 되긴 했지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게 된 그 여자는 사진으로 보던 것 이상이었고 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여성스럽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고상한 취미도 많았고 자기 개발에도 열을 올려 영어 과외부터 운동까지 하루를 쪼개서 알차게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죠. 동생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당장이라도 낚아채 갈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피곤하지 않냐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하루가 너무 아까워서요. 목표를 세우면 몸이 절로 움직여져요, 저는.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또 그걸 꾸준히 하시는 게 대단하네요. 그런 게 잘 몰라도 다 자기와의 싸움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운동하는 걸 습관 만드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는 말 듣고 소개팅 나오겠다고 했어요. 원래 이런 자리 어색해서 절대 안 나오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라서요. 그러셨군요. 그동안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실은 제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사람도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고요.
자랑스러운 엄마요? 와, 벌써 거기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네, 그게 여자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일 아닐까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도 항상 절 낳은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많이 배울 수 있고 제 입에서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절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두 번째 만남에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이어가면서도 이 사람의 모습에 갈수록 반할 일만 있었지요. 실망을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사업하는 제가 시간이 들쑥날쑥해 제대로 데이트를 못하는 때도 많았고, 하루는 회의가 늦어져 회사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절 보고 고생했다며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 배려심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절대 이런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잘 챙기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연말인데 직원들 선물 하나씩 준비하는 건 어때? 아, 간단하게 회식하려고 하긴 했는데 선물 주는 게 더 좋을까? 오빠네 회사가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잘 챙겨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대표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말이야. 통장에 돈으로 찍히는 보너스로는 실감이 안 나잖아. 손수 포장해서 날 생각해 고른 선물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지.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난 보너스밖에 생각 못하고 있었어. 선물도 똑같은 걸로 대충 하지 말고 각자 취향에 맞춰서 다르게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몇 번 봤으니까 자기랑 고르러 갈 때 같이 갈게. 난 오빠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였으면 좋겠어. 알았어. 자기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생각하지도 못한 걸 옆에서 채워주고. 내가 정말 많이 배워. 그리고 전 하루빨리 이 사람과의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서 더 많이 발로 뛰면서 욕심을 내며 일을 늘려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결혼하자는 말은 수백 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할 시점에 현실적으로도 좀 더 많은 걸 갖추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좋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리고 2년쯤 지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즈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때 저보다 옆에서 더 나서서 도와준 건 호건이었어요. 형, 눈치 안 채게 미리 얘기 잘한 거죠? 이벤트는 제가 전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다 맡기세요. 그날 아주 입 떡 벌어지고 눈물 펑펑 쏟아지는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 테니까요. 아야, 고맙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아, 근데 떨린다. 근데 형, 근데 선물을 반지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 그 부족해 보여? 요즘 세상에 프로포즈 하는데 반지 하나 딸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진도 남고 그러면 주변에서 지인들이 다 본단 말이죠. 여자들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형 위치도 있는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방 같은 거라도 하나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방? 아이, 형, 생각해봐요. 테이블에 반지 하나만 있으면 너무 허전해서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반지에 가방까지 같이 꽉 채워지고 훨씬 그림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형, 설마 그런 돈 아끼는 사람 아니죠? 결혼할 사이면 그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평생 함께할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과한 선물보다는 내 진심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참. 나도 거기까진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 반지를 좋은 걸로 준비한 거거든. 형, 그 진심이 얼마나 큰지 돈으로도 보여주면 좋죠. 그리고 이 프로포즈는 여자한테 평생 가는 기억이래요. 그리고 형 사업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규모 작다고 우습게 볼까봐 그러는 것도 있어요. 난 두 사람 다 시집장가 잘 간다는 말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형,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 참,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내일 백화점 가요. 같이요. 그렇게 우리 둘 결혼에 더 행복해하던 호건이는 이벤트를 함께 준비하면서 많은 조언도 해줬죠. 저보단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동생이기도 하고 센스 있는 친구니까 조언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호건이 말을 따라 생각지도 않았던 명품 가방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호건이 말대로 감동받아 오는 여자친구를 끌어안으며 우린 서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그때까지도 본색을 숨기고 늘 그랬던 것처럼 착한 여자친구 역에 푹 빠져서 고도의 연기로 저를 감쪽같이 속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소름 끼치네요. 오빠, 근데 나 이 가방은 부담스러워서 못 받을 것 같아. 왜? 너 생각해서 내가 고른 건데. 마음에 안 들어? 같이 바꾸러 갈까? 혹시 어머니한테 이런 가방 사드린 적 있어? 엄마? 그게 옛날에 한 번인가? 긴가민가 하네. 솔직히 모르겠다. 오빠도 참 나한테 먼저 이런 선물을 해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비싼 가방을 갖고도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게 만드냐고. 물론 친구들한테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빠 식구들 아니야? 엄마가 알면 서운해하시려나? 당연하지. 어머니한테도 안 해준 걸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오빠가 사줬다고 하면서 이거 들고 어떻게 시댁에 가 눈치 보이게. 차라리 환불하고 어머니 거 먼저 드리는 건 어떨까? 난 나중에 신혼여행 가서 고르는 걸로 하고. 아니야. 일단 산 거니까 이 가방은 자기가 갖고 내가 엄마한테 따로 해드릴게. 참, 자기는 내가 생각도 못한 걸 항상 말해준다. 덕분에 우리 엄마까지 좋은 가방 생기겠네. 미안해. 우리 오빠 돈 너무 많이 쓰게 만든다, 내가. 미안하긴. 나 이렇게 효자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같아서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가방 선물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속 깊은 며느리 잘 구했다는 말이 들려왔죠. 아내 잘 얻은 덕에 천군만마가 생긴 기분이었달까요? 그게 더 깊이 빠질 함정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결혼 후에도 소파에서 늘어져 있는 모습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늘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맞추고 아침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두었죠. 이런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기 진짜 부지런하다. 어떻게 항상 예쁜 모습으로 날 맞이할 수가 있어? 부부 사이에도 이런 긴장감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난 오빠한테 평생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연애 때 기분 오래 느끼고 싶기도 하고. 내 친구들만 봐도 결혼 후에 긴장 풀려서 머리 하나로 대충 묶고 후질근한 옷 입고 아줌마처럼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같은 여자로서 보기 싫더라고. 괜히 게을러 보이고 말이야. 근데 우리도 부부면 서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여도 괜찮지 않아? 그러고 보니 나 지금까지 자기 화장 안 한 얼굴 본 적 없는 것 같네. 언제 보여줄 거야? 그건 천천히. 우리 지금 신혼이잖아. 벌써 방귀 뿡뿡 끼면서 풀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난 그리고 오빠 보면서 연애 때처럼 계속 떨려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거야. 제 앞에서 편안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던 그 사람은 저에게 연애 때와 같은 설렘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저도 그런 걸 알고 나니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력 탓인지 저는 신혼 때까지도 아내 얼굴만 보면 심장이 두근대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없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이 말을 꺼내더군요. 오빠, 나 3kg나 쪘어. 입던 옷도 못 입게 생겼다니까? 나 얼굴도 커졌지? 오빠하고 요즘 저녁 같이 먹어서 이래. 나도 이제 나가면 아줌마 소리 듣겠다. 뭘 아직도 예쁘기만 한데 무슨. 살쪄도 내 눈엔 예뻐. 그리고 별로 티도 안 나. 오빠는 원래 무조건 예쁘다고만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간 더 퍼지게 생겼어. 그래?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면 좋지. 나도 이참에 오빠 다니는 그 헬스장이나 가볼까? 호건 오빠도 내가 잘 아니까 낯선 데 가는 것보단 편한 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하고 저녁에 같이 하면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저는 당연히 저랑 같이 운동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아하니 아내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각자 편한 시간에 하면 되지. 안 그래? 굳이 운동까지 시간 맞춰서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어.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난 부부 사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각자 하는 걸로 해. 당신 편한 대로 해.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단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리고 난 오빠 이야기는 거기 가서도 안 할 거야.
그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이런 면이 있나 싶었습니다. 연애 때 공공장소 같은 데서 손잡고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던 편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제가 그럴 때마다 촌스럽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운동하러 가는 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관리 하나는 철저한 사람이니 별다른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헬스장에서 조금씩 이상한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요즘 호건 트레이너하고 연락해요? 헬스장에 잘 나오지도 않은 것 같던데 수업도 몇 개나 취소했어요. 맨날 집하고 헬스장만 다니던 사람이 여자한테 홀딱 빠졌더라고요. 둘이 여기서 눈 맞았다던데? 불 붙어서 장난 아니었다는 말도 많어. 아, 그래요? 저도 요새 통 연락을 안 해서 몰랐는데 축하해줘야겠어요. 이 자식 몸만 우락부락하지 속은 여려도 연애는 못할 것 같더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저만 결혼해서 미안했는데 제가 팍팍 밀어줘야겠어요. 둘이 여기서 데이트하는 분위기더라니까. 오빠 동생 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오빠 동생이요? 말은 오래 알던 사이라던데 딱 보면 알잖아요. 친한 거랑 남녀 사이랑 같나. 아, 진짜 운동 끝나고 거울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뒤에 두 사람이 찍힌 게 나왔더라고요. 나갈 때 보여줄게요. 사진 보면 더 확실하다니까. 여자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그때 오빠 동생 한다는 말에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오는 길에 저에게 친한 회원 한 명이 보여준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박 웃음을 짓고 운동하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기 때문이죠. 여보, 나 오늘 헬스장 갔다가 정말 불쾌한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 거기서 대체 호건이랑 어떻게 보이길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눈 맞았단 소리를 할까? 어?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금. 내가 그런 말까지 내 귀로 들어야겠냐고. 뭐? 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으면 남녀 사이란 말이 다 나오냐고. 어머, 오빠는 왜 사람들 말만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데. 그래, 당신하고는 오래전부터 친했고 편하니까. 또 운동하면서 몸도 만지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굳이 나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안 하는데? 당신이 그것만 가서 밝히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고작 그거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바람났다고 더 신나서 떠들겠지. 말 좋아하는 그 인간들이 뭔 말을 못하겠어. 난 편하고 재밌게 운동한 것뿐이야. 오빠보다 내가 훨씬 더 먼저 알던 사람인데 당연히 편하지. 난 솔직히 지금 오빠한테 더 실망이야. 어떻게 오빠는 사람들 말만 듣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언제 다니지 말랬어. 그러니까 억울하면 내일부턴 나랑 같이 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던지. 난 당신 이야기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듣겠으니까.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거기 다니는 것도 다 오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란 거 몰라? 아내도 그날 상황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었다는 건 저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억울하다고만 말할 뿐 끝까지 저와 부부인 걸 밝히겠다고도 말하지 않고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 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보니 의처증 같은 거 있구나, 오빠. 뭐? 아이, 한두 사람이 그러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 누가 의처증이야? 그렇잖아. 내 말은 믿지도 않고. 나 이러다간 이 집에 갇혀 살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사람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하고 말이야. 당신도 양보를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운동 아예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가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잖아. 왜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고 버티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동네방네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써붙이고 다닐게. 됐지? 그제야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저랑 같이 가서 부부인 걸 밝히게 되었죠. 어제까지 저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던 회원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절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래도 전 이걸 밝히고 나면 모든 소문이 잠잠해질 거로 생각하며 마음을 잠시 놓았습니다. 사실 둘이 친해서 그럴 수 있는 문제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몰아갈 수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때 이상한 낌새가 있었지만 그걸 끝까지 쫓지 못했던 게 아직도 한이네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해두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도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인지 평소처럼 운동에 집중을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그러고 나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한두 달 지나고부터는 아내와 비슷한 시간을 맞춰 운동을 했죠.
야근하고 오면 조금 더 늦게 도착하고 그런 날이 덜어 있었죠. 그날도 제가 아내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을 때인데 헬스장 입구부터 소란스러운 겁니다. 내려가서 보니 탈의실 문이 잠겨서 사람들이 밖에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안에 누구 없어요? 저기요, 대답해보세요. 누구 없냐고요? 미치겠네.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가라고 이래요? 누구라도 좀 불러봐요. 혹시 도둑 든 거 아니죠? 아니, 멀쩡한 문이 왜 잠기고 난리야, 정말. 안에 잠근 거 아닌지 보라니까요. CCTV라도 돌려봐요. 답답해. 간장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 시간 없어요. 죄송합니다, 회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사람 불러서 오는 중이에요. 나 약속 시간 늦는다니까요. 그런데 열쇠 수리하는 기사까지 와서 문을 뜯고 나니 갑자기 안에서 수건을 쓰고 얼굴을 숙인 채 아내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에 있으면서 왜 대답도 안 했냐고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나온 호건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녀 둘이 탈의실에서 나오는데 누구나 똑같은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신이 여기서? 어머, 둘이 안에서 뭔 짓을 하고 있었대? 뭘 물어. CCTV도 없는 데서 뻔하지. 왜 여기서 이 난리래? 나 뜨거워 죽겠다 정말. 그리고 이 일에 누구보다 화를 참지 못했던 건 저였죠. 전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와버렸고 두 사람은 제 뒤를 쫓아와 둘이 심각하게 할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신없이 제 앞에서 해명을 하기 바빴습니다. 오해하는 그런 일 없었어, 오빠. 들어봐, 정말이야. 형, 내가 다 설명할게.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오빠, 그래도 우리 이야긴 들어봐야지. 무슨 이야기길래 남녀가 문까지 잠그고 가는데? 내가 이러고도 이상해? 의처증이야? 오해할 짓을 그렇게 하면서 나만 왜 이상하고 속 좁은 놈을 만드냐고. 잘못했어. 실은 내가 임신했어. 뭐? 임신? 근데 그걸 둘이 왜 상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형, 두 사람 소개한 사람이 난데 어떻게 날 의심해? 만약에 내가 좋았으면 형 소개해주기 전에 꼬셨겠지. 안 그래요? 우린 정말 아무 감정 없다니까. 실은 요즘 형하고 사이 안 좋다는 말 들어서 임신 소식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그 얘기했었어. 깜짝 이벤트 같이 준비하려고. 그냥 임신했다고 알리면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관계도 좋아질 겸 내가 부탁하려고 잠깐 얘기했었던 거야. 근데 오빠가 요새 예민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따로 둘이 연락하고 만나면 그걸 더 신경 쓸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오빠 없이 상황 될 때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됐어. 미안해. 오해하지 마요, 형. 사람들도 어떻게 볼지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안 그래도 소문도 안 좋은데. 오늘 일은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 우린 그냥 한시가 급해서 오빠한테 하루빨리 알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가 어머님께도 도와달라고 말해줘서 알고 계실 거야. 어머니한테도 물어봐. 오빠한테 말하는 것만 며칠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뒀거든. 정말 내 말 믿어줘. 소문 그렇게 난 것도 내 책임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게 와전이 돼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된 것 같고 괜히 형하고 예전처럼 못 지낼까 봐 너무 힘들었어. 순간 그 말을 들으니 호건이가 결혼 전에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면서 결혼 준비를 도와준 게 생각나서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내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건데 그걸 제가 나쁘게만 본 것 같아서 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 미안하다. 나도 두 사람 못 믿는 것처럼 들어보지도 않고 화만 내서. 둘이 거기서 나오는데 순간 오만 상상이 다 들더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당연히 볼 걸 생각하니까 나도 감당이 안 되더라. 이제 나 거기 갈 일 없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서로 좋게 풀고 난 뒤 저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그때서야 실감나서 정말 행복해하며 오랜만에 셋이 저녁을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도 이젠 누가 뭐라든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고작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동생까지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임신으로 우린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곧 세상에 나올 아이를 생각하니 집 꾸미는 것부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마냥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호건이도 조카가 태어날 생각이 들뜬다면서
비싼 유모차를 미리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렇게 비싼 걸 사오면 어떡하냐 미안해서. 이거 엄청 비싸던데. 내가 나중에 너 결혼하면 축의금 많이 해야겠다. 아,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형.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해줄 사이예요? 나한텐 하나뿐인 조카인데. 그리고 어차피 두 사람한테 인사할 거 생각해서 큰 걸로 한 방에 했어요. 괜찮죠? 그나저나 형은 출산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출산 선물? 그런 것도 해. 아이, 우리 형 장가도 안 간 나보다 더 몰라서 큰일이네. 그러게. 난 육아용품 사는 것만 알았지 거기까진 생각도 못했어. 그거 알죠? 임신 때 서운한 건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기 선물보다 아내를 더 챙기는 추세라니까요. 형이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하려면 산후조리원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서 아기 선물을 많이 해줘도 아내 챙기는 사람은 형밖에 없으니까. 그냥 형, 이 기회에 돈 한번 크게 쓰세요. 그 감동은 평생 가는 거니까. 그래? 아이, 뭐라도 하나 준비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다시 왔을 때 좋은 선물 하나 딱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모르는 척 갖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보고 알려줄 테니까 형은 준비만 해놓으세요. 결혼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참 너한테 신세 많이 진다. 항상 고마워. 저는 호건이 말을 듣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하나 깨서 아내 선물도 준비를 했죠. 호건이 말대로 주변에서 다 아이 걱정에 아이가 쓸 것만 보내주지 아내 생각하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보며 새 식구가 될 미래가 가까워져 오는 걸 기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병원에서 검진받는 아내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절 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임신한 산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직도 신혼같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냥 친한 동생 소개로 만났습니다. 혹시 그 친한 동생이 남자분이세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남자끼리 서로 소개해주고 그러니까요. 혹시 핸드폰 배경에 있는 게 두 분 결혼 사진이에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와,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혹시 남자 형제 있으세요? 워낙 인물도 좋으시고 아내한테 하는 거 보고 우리 간호사들이 이런 남편 얻고 싶대요. 아닙니다. 다 그렇죠. 제가 근데 형제가 없어서. 아쉽네요. 아니면 산모님 동생이나 오빠는 없나요? 식구 중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나 남자분이 있는지. 아내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아쉽네요. 그게 실은 저희 막내 간호사가 너무 다정하고 멋지시다고 주변에 누구 없는지 소개받고 싶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사모님께도 한번 물어나 보세요. 주변에 건장하고 남자다운 사람 없는지 꼭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실례했습니다. 원래 이런 건 나이 좀 있고 주책 부려도 되는 제가 기회될 때 슬쩍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저도 어린이집 다니는 애있는 엄마라서 이해해 주세요. 그날 간호사 질문이 조금 과하다 싶기는 했지만 다른 간호사가 소개받고 싶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환자로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의심을 해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출산을 3주 정도 앞두던 시점 아내와 병원 가는 일이 더 잦았죠. 첫 아이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잘 모르던 저와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조금만 몸에 이상한 느낌이 와도 병원에 달려가곤 했으니까요. 그날도 아내가 도저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새벽엔 산통이 시작됐는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더군요. 전 놀라서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3시간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진통을 하고 있었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은 채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나눠 가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제가 할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저를 계속 흘기 쳐다보던 간호사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 그때 말씀드린 건 혹시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지금 아내가 진통 중이라. 그리고 순간 병실 밖까지 들려오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고도 물러날 생각도 없이 서서 그런 걸 묻고 있는 간호사가 너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 하나 소개받자고 이 상황에 환자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까? 진통 겪는 산모 목소리 안 들리냐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간호사야? 그때부터 주책스럽더니 오늘까지 이러네. 상황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요.
당신 도대체 뭐냐고? 이병헌 간호사야? 아니면 중매장이야? 진정하세요. 제가 긴 이야기는 못 들을 것 같고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간호사는 다른 환자 눈치가 보이는지 쪽지 하나를 저에게 건네고 사라지더군요. 이게 뭔데? 잠깐만. 너 누구 번호 적어서 주는 거야, 설마?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간호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 쪽지를 바닥에 그대로 턱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이도 좀 있는 간호사가 이런 일로 절 찾아와서 보챌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전 당연히 무슨 번호가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있는 물품 보관소 위치와 비밀번호가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걸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참을 갈팡질팡하고 서 있다가 저는 빨리 가서 대체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쪽지에 쓰여있던 물품 보관함을 열자 봉투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미리 챙겨온 노트북에 꽂자 병원 영상이 나왔고 아내가 그 영상 안에서 이곳을 찾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넋을 놓고 보게 만든 건 아내가 아닌 그 옆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낯선 한 남자였죠. 영상 속 아내는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다정하고 환한 미소로 어깨를 기대면서 말이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남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영상에서는 호건이가 아내를 데리고 오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앞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잊은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간호사를 한참 동안 찾아 헤맸어요. 이게 뭡니까? 이 영상을 왜 나한테 주는 거냐고요? 제가 본 걸 말해도 안 믿으실 테니까요. 사모님은 계속 거짓말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직접 봤어요. 남자가 둘도 아니고 셋이나 바뀌어서 오는 산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병원에서 12년 넘게 일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말 나오고 당연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셋 다 아무렇지도 않게 팔짱 끼고 다니고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남편인데요. 그 사람이 둘 다 남편이라고 하던가요? 자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부르고 행동도 보통 사이는 아닌 걸로 보이던데요. 뭐라고요? 확실히 들었어요? 그 말 내 아내 앞에서도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때까지도 충격적인 사실에 간호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시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도. 저기요, 저 여기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불륜 자반해서 돈 뜯어내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환자가 바람을 피우든 남자를 만나든 저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했죠. 저도 간호사이기 전에 엄마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 제대로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남일이니까 모르는 척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엄마로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 영상 유출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였다고요. 제 직장까지 걸고 벌인 일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애를 생각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 애도 부모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남자 셋을 데리고 와서 진료 보는 여자인데 정말 그쪽 애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스치던 호건이와의 대화도 기억이 났죠. 근데 둘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너 주변에 웬만한 친구는 내가 다 알잖아. 그게 나도 친한 형 때문에 자주 어울리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그 형 도울 일이 조금 있어서 한동안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절 살려준 분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좋은 형이 많네요. 왜 그때는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묻지 않았을까. 문득 영상 속 남자가 그 남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태어날 어제까지 내 아이라고 생각한 아이의 친부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전 그때부터 아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는 머릿속에서 지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진통으로 소리치는 것만큼이나 저도 소리쳐 절규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더 자세히 그 남자 얼굴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건 한때 아내의 과거였고 그래도 내 자식이면 그땐 어떡하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얼마 뒤 복잡한 제 머릿속을 헤집으러 호건이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호건이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형, 저 왔어요. 아,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통 중이에요? 그런 것 같아. 난 커피나 한 잔 마시러 가려고. 너도 같이 갈래? 네? 아, 형, 아무리 그래도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 되면 나오겠지.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건이 표정을 살피자 갑자기 그 큰 덩치가 손을 이렇게 벌벌 떨더니 맥이 풀리는지 주저앉더군요.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병원에 팔짱 끼고 온 남자가 나까지 총 셋이라던데 과연 누구일까? 애 얼굴 보면 곧 답 나오겠지. 근데 그 전에 네가 정말 날 한순간이라도 좋은 형이라고 생각했다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몇 시간 안 남았어. 내가 너한테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공범이잖아 너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날 끝까지 기만한 죄 똑똑히 묻고 벌 줄 거야. 잠시만요 형. 말할게요. 전부 다 말할게요. 그리고 전 호건이를 통해 충격적인 아내의 과거사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 속 남자와 아내는 10년이 넘게 이런 식으로 함께 사기를 치며 돈 것까지 오랜 시간 한 관계였고 아내가 그 남자와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끊어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남자가 저에게 모든 걸 불겠다며 협박을 하는 통에 끊어내질 못하고 그 관계가 이어졌던 겁니다. 호건이 또한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남자의 애까지 갖게 된 거죠. 한동안 충격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던 차에 아이가 태어났다며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아이 얼굴을 본 순간 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를 똑 닮은 아이가 우렁차게 울고 있더군요. 눈물과 땀으로 지칠 대로 지친 아내를 보는데도 조금의 측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독한 여자란 생각밖에 안 들었죠. 씩씩한 아드님이 2.9kg로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아빠 얼굴 봐. 저 아빠 아닙니다. 그까지 속이고 싶었을 텐데. 네 아버지를 빼닮았구나.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 아빠 부르지 그래. 이제 속일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거든. 그 말에 의사들 표정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전 아내와 애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짐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여자와 이젠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최소한 제가 우리 아이라고 믿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는 고백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더라면 제가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대체 언제까지 속이고 다른 자식을 제 자식이라고 우길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회복도 덜 된 몸으로 집으로 온 아내? 아니?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쳤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오빠,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 정말로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고 이걸 말하면 내 과거를 다 밝혀야 하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듣고 나면 나 버리고 갈까 봐 두려워서. 근데 나 그런 놈이랑 지낸 시간 뼈저리게 후회해. 다시 얽히기도 싫고 절대로 돌아가기 싫은 과거라고. 그래? 과거 하나도 묻고 싶지 않아. 과거는 과거니까. 근데 그걸 과거로 안 만든 건 너야. 여기까지 와서 누굴 탓해? 맞아. 오빠 말이 다 맞아. 내가 근데 오빠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 전처럼 노력하고 오빠하고 잘 지낼 생각하면서 살게. 더 잘할게 내가. 지금까지 나 정말 노력하고 잘했던 거 잘 알잖아. 용서해주라. 어? 너는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남의 남자애까지 낳은 게 과거가 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이었어? 어? 날 언제까지 속일 셈이냐고? 차라리 사기를 치지 그랬냐?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애는 안 키우면 되잖아. 우리 애 낳고 다시 잘 살면 되지. 실수였어, 정말이야. 안 키우면 돼? 애가 무슨 장난감이니? 모성애도 없는 인간이구나 너. 너도 그런 사기꾼하고 얽히기 싫다 그랬지? 근데 나도 네가 그래. 계속 그런 인간한테 발목 껴서 살아. 그게 너하고 더 잘 어울리겠다. 전 그대로 그 여자를 집 밖에 세워두고 쫓아보냈습니다. 배를 누르고 아무리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해도 외면을 했어요. 그 여자가 끝까지 저를 속인 것처럼요. 그리고 전 곧바로 경찰에 그 여자를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한텐 제가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고 살 기회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주고 용서를 논하기에는 저지른 일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그 여자는 사기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던 그 남자를 법정에서도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공범으로 같이 한 일까지 그 남자가 다 말하는 바람엔 처음엔 벌금형 정도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이 징역형까지 순식간에 커지더라고요. 저와 혼인 전에 전적이 그렇게나 화려할 줄은 법정에서 밝혀지고도 놀랐네요. 둘이 법정에서 서로 탓하며 싸우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호건이 또한 그들을 도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제까진 둘도 없는 친동생 같던 놈이 사기꾼 바람이나 잡는 바람잡이였다니 그것도 너무 크나큰 충격이었네요. 솔직히 초반엔 아내, 동생까지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쓰라렸지만 지금은 사기꾼을 일찍 처단했다는 생각으로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직장을 걸고 이 일을 알려준 간호사 선생님과는 지금 누구보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제 소개팅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까지 하네요. 돌아보면 나쁜 사람도 많지만 또 귀인처럼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 억울한 것도 없네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인 척 완벽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저처럼 한눈에 반하거나 믿지 마시고요. 저의 미련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